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예, 6월 27일 토요일 경마 살펴보는 경주. 자, 이준동의 중독 월말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월말 경마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빡빡한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적중을 한다라면 중고배당까지도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집중해서 적중력을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두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신인 기수들이 훈련장의 모습을 보이고, 자, 5명의 신인 기수들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도중 기수가 23세로 5조 우창구 조교사 마방 소속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현종 기수가 21세로 50조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현 기수 관리사 출신입니다. 18조 박대영 조교사 소속이고요. 조재로 21세가 29조 소속입니다. 그리고 하정훈 24세 41조, 이렇게 5명의 수습 기수가 이제 33기가 되겠죠. 6월 18일부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정현 기수라고 29세, 꽤 나이가 많은 기수가 한 명 있는데, 자, 요 기수는 18조 마방 관리사를 하던 친구예요. 자, 지금 서울경마장에서 활약하는 임기원 기수가 있듯이, 자, 이번에 새로 관리사 출신을 뽑았는데, 바로 18조 마방의 이 정현 기수, 이 기수는 이 18조에서 소속으로 지금 훈련을 임하고 있는데, 일단 관리사 때부터 훈련을 잘했습니다. 뭐 많은 말에 조교하면서 일단 굉장히 마피를 관리하고 이 만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신인 기수들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자, 단점이 이 정현 기수가 키가 너무 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중 감량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혼자서 파카를 입고 살 빼는 모습, 자, 훈련에 임하면서 이 파카를 입고 진행을 하는데, 자, 굉장히 그게 힘든 부분인데, 자, 앞으로의 이제 이 체중 조절과의 싸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수협회에서 굉장히 어수선해요. 페로비치 기수도 페로비치 기수지만은 이 서승훈 기수, 자,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서승훈 기수의 하트밴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기 1위였지만은 조금 전개가 아쉬움 속에서 차차 없는 모습으로 그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는데, 자, 그 하트밴드의 마주가 이제 재결실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승을 했는지 좀 파악을 해달라. 자, 그래서 지금 재결실과 기수협회 조금은 지금 이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 자, 우리 진영중 진박사위원님도 하트밴드의 경주력을 봤을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봤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게요. 직접 말을 타는 입장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경주를 관전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초반에 7번 말하고 부딪힐 뻔 하면서 외곽으로 안쪽으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이 외곽 진로를 택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왜 그랬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조금 그 당시에 뭐 말에 어떤 컨디션의 변화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뭐랄까요, 그 기승술에서 조금 선택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어떤가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은 없는데, 아무래도 하트밴드가 인기 1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출발할 때 약간 꾹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발주가 늦어졌는데, 앞에 공간은 뚫려 있었어요. 시야는 뚫려 있지만은 이 서승훈 기수, 아마 서울경마장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기수인데, 그렇죠.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은, 왜냐면 저도 뭐 말을 타봤기 때문에 인기 1위가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부터 꼬였다. 그러면 서둘러게 돼 있어요. 급해지면은 시야도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트밴드가 인기 1위를 모았는데 꾹꾹하고 나왔어요. 그 부담감,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제 서승훈 기수는 강하게 밀어냈어요. 안쪽을 뚫어서도 되는데 시야가 이미 안 보였어요. 그리고 말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 외곽을 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곽을 빼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이미 3마리 4마리 바깥으로 이 외곽을 돌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큰 외곽 전개를 펼친다라면 힘 소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이제 잡고 뒤로 간다라는 게 이 잡았는데 이제 마필이 고개짓을 해요. 자기도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안쪽 들어가면서 이제 쭉 처지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는 탄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서승훈 기수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안쪽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외곽을 뺐다라는 점. 하지만 기승 기수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됐다라는 점이죠. 이 사람인지라 급해지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시야도 흐려지게 돼 있고 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1월달부터 생겼어요. 자 조금 정지는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 오랜 기간 정지냐 아니면 단기간 정지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기수로서 이 인기 1위 말을 타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왜 인기 1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그렇죠. 어떤 뭐 지난 경주라든가 이런 거 상대를 보고서 1등으로 그러니까 팔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참 기수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이제 서승훈 기수는 일단 보류 지금 뭐 기승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자 또 권석원 기수가 정지를 먹었어요. 이 예전에 지파이터라는 말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그냥 잡고만 탔다라고 해서 아마 3일 정지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페로비치가 기승했던 명문대사 실격당했죠. 그 말이. 그렇죠. 출발이 아예 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이 안 그러면서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전 구간 그냥 잡고만 와요. 뭐 몰고 따라 붙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제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뭐가 문제냐면은 재결위원들도 볼 거면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외국 기수들의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김옥성 기수의 착순 변경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착순 변경을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무리하게 이제 착순 변경까지 시행을 했고 지금 기수협회와 이제 굉장히 지금 좀 대립 관계인데 기수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이제 재결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페로비치 기수권과 권석훈 기수권 그리고 김옥성 기수권 뭐 서승훈 기수권 자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페로비치는 왜 제재가 없냐. 자 재결위원들이 하는 말은 페로비치 건에 대해서는 불량주로의 말이 외척으로 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페로비치의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저도 기승했던 경험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차별 대우는 있어요. 저도 기수 때 느꼈지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재결위원들이 먼저 고쳐놓고 뭐 공정성을 따져야지 이 이 제재 사항부터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뭐 이 경마를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들이 뭐 흔히들 얘기해서 뭐 안 갔다
그냥 안 가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경마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걸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야 그나마 승마 예측이 쉽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 젊은 기수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질주하고 또 맞승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조금 토요 경주 풀이에 앞서서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사실 대충의 흐름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이제 지금 현직 선배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일단 뭐 나와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전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재결위원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또 아는 그 루트까지도 다 틀리네요, 이게. 그렇죠. 뭐 재결위원들은 재결위원들 입장, 그리고 기수들은 기수들 입장, 이런 게 다 다른데 일단 저희가 조금 풀이 앞서서 조금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마무리돼서. 그래 일단 경마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이번 주 기승으로 인해서 서승훈 기수가 또 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서승훈 기수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기승 기수가 정지를 당했고 정지를 당할 상황이라면 조금 더 그래도 이를 꽉 물고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번 주는 서승훈 기수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서승훈 기수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이번 주에 선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6월 27일 토요경마. 자 이번 주 참 콜센터로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어떤 말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 출발 발주기 안에서의 궁금증, 그리고 다른 이 대응 방법, 이런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일단 그 문의는 경주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진박사 위원님이 제주중계 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고 4경주와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 이준동은 제주 5경주 그리고 서울 5경주와 이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자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m 서울 1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한 마리 추천하시죠. 1경주요. 1경주 고배당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배당이 될까요? 저는 7번 썬파이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마요? 인기마예요? 예. 이게 왜 인기가 실릴까? 자, 이 썬파이터가 좀 악벽이 있다 그래요. 악벽이 있어서 말 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신영철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지난 경주에 인기 3위였었는데 인기 값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유승환 기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모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7번 썬파이터가 훈련 상태 양호하고 또 기승 기수가 바뀐 만큼 이 7번 썬파이터의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예, 7번 썬파이트를 말씀드렸고 저도 인기만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12번 진명 깃발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인기를 모으는 말이 맞습니다. 직전에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고 입상을 차지했던 말인데 출발부터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라는 이 불리함은 있지만은 직전과의 이 전개적인 면이나 뭐 편성이나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2번 진명깃발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7번 선파이트, 12번 진명깃발. 자, 여기에 복병마 한 마리 더 말씀드릴게요. 2번 다온입니다. 다온. 자,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 안장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의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전 구간 선행 경합을 펼쳤어요. 그것도 초반부터 무리하게 밀고 나오면서 이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 이점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 그렇다면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자, 서울 1경주는 2번 다온, 7번 선파이터, 12번 진명깃발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쉽게 끝나면 1번 금빛 들판, 여기에 5번 세명여신, 자, 2두로 그대로 끝나는 그림도 나오는데, 자,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 위원님의 추천 마번. 저는 5번 세명여신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경주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송재철 기수에게 이 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말이 이제 경주를 치를수록 많이 향상이 돼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말이다.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세명여신이 뭐 선행을 받을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5번 세명여신 추천드립니다. 예, 5번 세명여신을 추천드렸고, 저는 1번 금빛 들판 추천드릴게요. 직전 경주 코차이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내측으로 약하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의 아쉬움이지만, 내측으로 기대지 않았다라면 이 달 항아리를 여유있게 제압할 수 있는 탄력이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까지 있다라면은 더더욱 금빛 들판이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3번 베스트 로켓이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에요. 뭐 주행심사도 괜찮았고, 이 취재 내용으로서의 이 14조 베스트 로켓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베스트 로켓은 뭐 훈련 상태도 좋고, 이신영 조교사가 페로비치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많은 말들 이제 입상을 하고 우승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신영 조교사는 또 역시 사무엘 기수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 기수가 훈련을 잘 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엘 기수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3번 베스트 로켓이 바로 사무엘 기수가 훈련을 직접 담당을 하고 데뷔전을 치르는 만큼 뭐 상대가 강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금빛 들판, 5번 세명여신을 인기만 인정을 하면서, 자, 3번 베스트 로켓을 뭐 복연이라든지 삼복승식으로 엮어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풀게이트 접전 굉장히 빡빡합니다. 자, 인기만 안에서 끝날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자, 압축만 한다라면 의미가 있는 경주가 되겠네요. 자, 한 마리 추천드리죠. 저는 4번 퀸 허드슨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퀸 허드슨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1300보다는 조금 빠르게 서둘러야 줘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4번 퀸 허드슨이 뛰어난 뒷심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한번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승군전에 나서는 말 한 마리 추천드릴게요. 이 13번 싱그러운 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수입력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고, 자, 실전 경험을 통한 직전에는 발주가 좋아지면서 외치 기선에서 우승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직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자, 바로 혈통적 기대치도 높게 평가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13번 싱그러운 봄, 지금 경마장, 서울 경마장에서 뛰고 잘 뛰고 있는 말이 싱그러운 아침이죠. 그렇죠. 예, 싱그러운 아침에 형제만인데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힘이 계속 차고 있어요.
국산 사군 로열시티와의 병합훈련에서도 뒤지지 않는 발걸음. 자, 문세영 기수 단장이라면 어떻게 기승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타기 때문에 저는 13번 싱그러운 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복병만 한 마리 있다라면 뭐 말씀드리죠. 그 복병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14번 백산도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지난 경주 그러니까 3월 28일 경주에 우승을 하고 나서 2달 만에 출전을 한 경주에서 인기값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이 박태준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데뷔 전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말인데 이 14번 백산이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백산의 도전도 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산이 정상 주기 돌아오면서 이제 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14번 백산까지 자 4번 퀸 허드슨 13번 싱그러운 봄 14번 백산 자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1경주입니다. 800m 8두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한 발 앞서 뛰는 진박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가 4세 이하만 800m 경주입니다. 자, 800m 경주를 하기 전에 또 400m 경주를 하죠. 이 400m와 800m가 다른 점은 400m는 뭐 내측 외측이 없습니다. 직선에서 시작해서 직선에서 끝나는데 직진력이 좋은 말이 400m에서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800m는 또 코너가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를 잘 도는 말이 또 유리한데 자 일본 한백천사 같은 경우도 400m에서 준우승을 한 번 했고 또 뭐 800m 거리에서 지난 경주에 아쉽게 뭐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뒷심을 보여주면서 4등을 했는데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리고 2번 무한지대 이 말이 뭐 한백천사와의 결전에서 이겼어요. 이기는 뭐 1과 4분의 1 마신을 이겼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 좋고 출전마 중에 또 기록이 가장 좋다. 그리고 3번 1급수 역시 인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8번 정성으로 이렇게 4마리로 압축을 해드리는 가운데 축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께 8번마 정성으로 이 말을 축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 놓고 자 1번, 2번, 3번 가운데 공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예시 상태입니다. 이 예시 상태까지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뭐 1번, 2번, 3번 가운데 한두로 그냥 압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박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 8번 정성으로 중심으로 한 방으로 압축을 하겠다. 자 현장까지 적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제주중계 1경주 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바로 연타로 들어가는 또 한 번의 메인 승부처. 자 바로 진박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4경주 1000m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과 또 데뷔전을 가졌었던 말, 한 번, 두 번 경주를 치렀던 말, 그리고 뭐 아직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 전개로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말, 선행을 받아서 버틸 수 있는 말 11번 달콤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김동철 기수가 지난 경주에 선행을 받았습니다마는 선행을 받고서 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지구력 보강을 하고 11번 달콤한 주말 김동철 기수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주말을 중심으로 이제 6번 일진마루와 8번 가이아 썬더 그리고 9번 뭐 클린업시드 이런 말들까지 인기를 고르게 나눠 갖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주에서는 축이 선경주에 뭐 한 방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바로 뭐 6번 일진마루, 8번 가이아 썬더, 9번 클린업시드 가운데 한두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한두 8번 가이아 썬더 같은 경우가 이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우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송재철 기수가 탑니다. 송재철 기수 나우 가지고 상금벌이 많이 하고 있는데 가이아 썬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4경주 일단 11번 달콤한 주말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 진박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호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지요.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리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1번 비오바람, 2번 IM4U, 3번 무한도마, 4번 대반격, 5번 다 이긴다. 여기에 8번 미스코리아, 12번 포리스트리. 자, 상당히 많은 말들이 팔려주는 가운데 이준동은 놓고 때릴 말이 있어요. 직전 경주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기승기수 또한 조건이 안 좋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조건만 좋아지면은 무조건 자신한다라고 내용이 나왔던 말이 조건이 좋아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조건이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자, 이준동의 충마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렇게 인기마들이 많은 가운데 충마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몇 프로를 더 이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충마를 중심으로 압축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번 이런 경주에 압축까지 정리한다라면은 분명히 자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자, 지난주 상승세를 이번 5경주에서 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충마가 있다. 바로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아, 이거 한 마리도 얘기를 안 해주네. 예. 그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경주에 이번 경주. 그럼요. 노리는 게. 그럼요. 저는 네. 예? 예.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잡으면서 뭐 같이 방송을 찍지만은 아, 저도 몰라 진짜. 위원님한테도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전 몰랐는데 그래요. 전문가들도 뭐 얘기할 때 서로 몰라요. 옆에 있어도 녹음할 때 다 틀리게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말인지 저도 상당히 왜냐면 예.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경주에서 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경주에 위원님이 만약에 안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또 만약에 적중에 실패를 하면 또 저한테 또 그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문자 신청 요즘에 많이 들어오죠. 예, 뭐 그렇죠. 아주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째 부산 경주에서 솔직히 놀랐어요. 옆에 있었는데 좀 그래도 그 전에는 정말 자기가 얘기했듯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실력을 믿질 않았었는데 예시 상태에서 밴디스라고 그래? 발에 차는 예, 거. 밴드지, 붕대. 밴드를 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빼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실력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파트너를 잘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요 5경주죠. 5경주 한번 이준동 위원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밴드를 했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상황에서의 밴드를 한 부분 그 그러게. 부분을 정확히 예, 알아야죠. 예.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한 마리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충마 여기서 말씀드린 거 8마리 출마. 아, 그 인기마 얘기한 건 말씀하지 말고요. 인기마가 그게 지금 아저씨 인기마 갖고 충마 여기 잡아서 8마리 아니,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아저씨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먼저 한 마리 추천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제가 추천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인기말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 누구 어떤 예상가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말을 8마리가 추천했는데 8마리가 그럼 8마리 추천한 거 그 단성식으로 해서 다 맞췄습니까? 단승식이 아니고 복승식의 그러니까 다 맞췄냐고요. 복승식의 축. 그러니까 축을 네. 추천 8마리가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다 맞췄냐고. 그만하자. 저 축마 적중률이 좋아요. 자, 이번 라이언스타 제가 이번 경주 축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세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라이언스타가 물론 뭐 단승 배당도 상당히 높겠지만 단승까지는 제가 자신을 못하고 복승식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말이다. 라이언스타. 김동수 기수 직접 훈련을 시켰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라이언스타를 저는 2번 라이언스타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통일대박 추천드릴게요. 3.5kg의 감량을 받고 나오고 이 실전 경험을 통하면서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말이고
자, 직전에도 1번 게이트 체적의 조건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은 이 마필 자체가 원래 추인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곽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2번 라이언스타와 13번 통일대박. 자, 여기에서 이제 배당만 한 마리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3번 평온의 바람입니다. 4월 12일 깜짝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 999 배당을 터뜨렸던 말인데, 자, 직전에는 또 안 팔렸어요. 자,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기승기수의 교체지요. 전덕경 기수의 교체. 뭐 선취입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타는 기수예요. 기승 스타일이든 기승 자세를 보면은, 자, 저는 전덕경 기수의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마지막 라스트에도 몰면서 채찍질 할 때 몸 흔들림도 없고 굉장히 기승 스타일이나 기승 자세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수인데, 자, 38조 마방의 말들로 이 배당을 많이 또 냈던 기수예요. 그 얘기 아셔요? 이 전덕경 기수가 정말로 자기가 훈련을 시킨 선행만은 입상을 할 확률이 높다. 이게 한 가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재미난 얘기는, 자, 전덕경 기수가 출전을 할 때 어떤 팬분께서 계속 전덕경 화이팅을 했어요. 전덕경 화이팅! 화이팅! 했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전덕경 화이팅 했더니 인사를 꾹뻑 하더랍니다. 그리고 1등인가 2등 왔대요. 아무튼 상당히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전덕경 기수 또 지난주에도 입상을 했습니다. 우승까지 했는데 이번 경주 저도 좋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경주.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진짜 멋있죠. 멋있게 생겼어요. 전덕경 기수. 예, 서울 6경주는 2번 라이언스타, 13번 통일대박, 여기에 복병마, 3번 평온의 바람까지 3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5경주 14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승군전에 나서는 말도 있고 이 현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일단 이준동은 이 8번 남풍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할게요. 꾸준한 발걸음이 매력적인 말입니다. 자, 직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잘 만들고 나와요. 지금 뭐 현장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분명히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또 하나의 마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4번 람바다입니다. 직전 경주 조금 강하게 노렸던 말인데 아쉬움을 남겼어요. 자, 이번에는 전현준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면 더 믿음이 가죠. 이 4번 람바다와 이 8번 남풍에 대해서 이준동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이 메인 승부처 이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400m 7마리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 자, 이번 경주도 뭐 눈에 보이는 말은 6번 볼트사인과 7번 대왕신인데, 자, 이준동은 볼트사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대왕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은 뭐 타임이라든지 이 전개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뭐 6번 볼트사인, 7번 대항신 인기마지만 인정을 해도 하자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진박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7경주를 이 저배당 공략하시는 분들이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0충강이나 타키온 이런 말들도 호락호락한 말은 아닙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그런데 볼트샤인과 대왕신의 기록이 너무나 상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6번 볼트사인, 7번 대왕신 뭐 두 마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삼복승식을 추천드린다라면 뭐 5번 타키온 정도가 있는데, 직전 발주부터 앞발을 들고 나왔고 자리를 못 잡고 큰 외곽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웨이브, 나우 신화탄생, 자, 요런 마필들과의 착차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3복승씩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볼트사인, 7번 대왕신, 이 말을 인정하면서 5번 타키온을 3복승씩까지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지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이준동은 복병말을 놓고 들어갑니다. 지금 팔리는 말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덜 팔리겠네요.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준동이 노리는 말은 덜 팔리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승기수도 직전에는 편성이 강했다. 자,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자, 이번에도 편성은 강하지만은 마필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자, 이준동이 기승했다라면 이렇게 기승을 할 건데, 그 기승기수도 이준동과의 똑같은 전개를 펼친다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준동은 메인 승부처에서 그놈을 중심으로 압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정거리, 조건, 그리고 기승기수와의 호흡,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 서울 8경주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한 발 앞서 뛰는 진박사 위원님의 후반부 메인 승부처입니다. 서울 9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3번 골드웨이브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골드웨이브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우나우나우라는 말을 이겼는데 나우나우나우 역시 상당히 센 말입니다. 그런데 골드웨이브 문세영 기수가 뭐 직접 훈련 담당하고 훈련시키고 나오는 만큼 이번 경주 뭐 상대마가 없을 정도로 골드웨이브를 이번 경주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포토시는 역시 뭐 이제 기대치가 많이 사라졌고요. 4번 플레일은 지난 경주 전개가 잘 풀렸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제 5번 아르고 챔프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게 내용입니다. 22조에 있는 말인데, 이거 22조가 이제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고 챔프 상태 좋아졌고, 7번 스타메이커는 또 역시 믿는 기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일단 3번 골드웨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뭐 4번 플레일, 5번 아르고 챔프, 7번 스타메이커 중에 뭐 때리고 받치고 하면 적중되는 경주다. 서울 9경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9경주는 3번 골드웨이브를 중심으로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현장에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까지 가져가면서, 자, 서울 9경주는 진박사 위원님과 한구라를 만들어 내면서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한 마리 말씀하세요. 이번 경주는 가람산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승기수가 바뀌었어요. 정평수 기수에서 이찬우 기수로 바뀌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경마장의 지금 흐름이, 대세가 페로비치와 이찬우 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페로비치 기수 지난주에 아주 선전했고, 이찬우 기수 역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찬우 기수가 직접 훈련을 시켰고, 뭐 기승기수 변경하면서까지 이 가람산성의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지금 조교사가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경주 가람산성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인기만 해서 끝이 날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1번 천년의 기쁨, 5번 가람산성, 자, 7번 랩소디까지. 자, 직전에 랩소디를 인기 1위 때 완전히 걷어내줬는데 상당히 내용이 안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좋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천년의 기쁨, 5번 가람산성, 7번 랩소디, 자, 이 3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13마리가 출전하면서 빡빡한 경주인데, 자, 내용 좋은 말로 한 마리 추천하세요. 저는 복병 세력입니다. 8번 라이언 펀치 추천을 드릴게요. 송재철 기수가 이 말에
훈련을 시켰었는데 말이 상당히 힘이 세다는 걸 느꼈다. 라이언 펀치 1등급 경주에서 지금 6번마 왕대라 뭐 이런 말들 지금 승급전을 갖는 말이고 롱스피드 해마로 이런 말들 역시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이 8번 라이언 펀치가 이번 경주 아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복병이다. 최대 복병 라이언 펀치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인기만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이 10번 해마루입니다. 이 해마루가 기복스러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차차 없는 모습. 자, 이번에도 고만고만한 편성의 이 해마루 부담 중량은 올라왔습니다만 분명히 현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적임기수 최부면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다라면 자, 이번에는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할 수 있다. 자, 저는 10번 해마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 또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죠. 6번 왕대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6번 왕대도 강한 말이다. 저는 6번 왕대 역시 이번 경주 선전을 할 수 있는 말.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자 4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말 6번 왕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서울 11경주는 6번 왕대, 8번 라이언 펀치, 10번 해마루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경주 역시 인기만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빡빡한 편성이네요. 자, 마지막이 좋아야 기쁨은 배가 된다. 자, 마지막 한 마리 추천하시죠. 마지막 경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2등급 경주가 어렵죠. 저는 13번 스페셜 조이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아까 서승훈 기수 이 얘기를 했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13번 페로비치 기수로 변경이 됐네요. 15조에서 페로비치 기수 무슨 윌리엄스 하나 있었죠? 마이 윌리엄. 마이 윌리엄스 그거 가지고 우승했어요. 이 스페셜 조이 역시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페로비치 기수는 이제 어느 말을 타든지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수가 돼버렸습니다. 13번 스페셜 조이 외곽 게이트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만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7번 슈퍼셔린 말씀드릴게요. 직전 JRA 트로피 경주에서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들도 굉장히 강했고 흐름도 굉장히 빨랐고 그 빠른 흐름 속에서의 아쉬움이고 이번에는 공백 적응을 끝마친 정상 주기. 그렇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요배통 병력은 있지만은 뭐 훈련량도 그렇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을 하고 나오는 만큼 저는 7번 슈퍼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 추천을 드린다라면 11번 후즈 퍼펙트죠. 근승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뭐 직전 우승도 이끌었던 말이고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근승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높게 평가를 해야 돼요. 거기에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적임 기수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7번 슈퍼스린, 11번 후즈 퍼펙트, 13번 스페셜 조이. 자, 이렇게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12경주까지 풀어봤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조금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워낙에 진박사 위원님과 저 이준동이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하고 싶다. 자,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적어 달라. 자, 콜센터로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자, 일단 그 중심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뒷번호가 4568번인 분인데 망아지 한 마리를 발주를 한번 체크를 해달라. 발주 끊는 모습을 봤는데 어떠한지를 지금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이 사경주에 나오는 1번 미라클 8네요. 미라클 8. 자, 제가 직접 그 출입 제한 구역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 중독의 방송 장점이 뭐냐면 저는 외부에서, 우리 진박사 위원님은 내부에서 자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미라클 8가 발주 연습을 한다라면 꼭 그 발주를 핸드폰으로 체크를 한번 해달라. 자, 이렇게 우리 또 진박사 위원님이 출발 연습을 동영상을 찍어 왔네요. 일단 아마 이 해도 안 보이실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발주는 무난하게 나갑니다. 이 4568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자, 지금 아마 보고 계시겠죠? 발주는 무난하게 나가요. 하지만 중속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발주 이탈력은 매끄럽지만은 중속은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1번 게이트에서 이 갇힐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조금은 불안하지 않나, 조금은 경험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게요. 발주 이탈력은 좋지만 중속은 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뭐 말에 관한 건 아니고 뒷번호가 4445번님인데 발주기 안에서의 기수들 심정은 어떠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네요. 뭐 제가 기수 경험으로 볼 때는 발주기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주기 안에서 발주 이후 발주를 잘 받아야지 그 능력을 끌어내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발주기 안에 들어가면 말도 그렇고 기수도 긴장을 해요. 자, 말들은 좁은 공간, 갇혀있는 공간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수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마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긴장이 돼요. 기승기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돼요. 일단 발주기 문이 열리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발주기 안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기수들보다는 신인 기수들이 더 긴장을 하죠. 거기에 인기마까지 기승을 했다라면은 신인 기수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긴장감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답변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 또 저는 경마장 소식인데 라켓 기수가 오늘 밤이 아니고 어젯밤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젯밤이고 찍는 시점에서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고향 모리셔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리 기수가 하루 9경주 이하로 기승을 할 수 있고, 소속이 어느 마방에 속해 있는 기수는 일주일에 7경주 이하밖에 기승을 못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경 원정 시행 경주가 있는 주에는 8번까지 기승을 하는데, 이제 지금 프리 기수를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 기수를 뭐 40승 이상 했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에 하고 있는 프리 기수가 그만둬야 이제 맞교환이 된다고 그래요. 프리 기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은 왜 이 한 기수만 이렇게 많이 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뭐 질문은 오늘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한번 제가 좋은 질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서울 경마장도 역시 많은 비로 인해서 불량 주로가 될 텐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박사 위원님과 이준동이 자, 그런 부분은 이 주로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불량주로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되면 예로부터 그런 게 있어요. 불량주로에서는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런 예.
속설인지 뭐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답이죠. 정답인가요? 그 정확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일단 모래주로예요. 모래주로. 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모래가 쉽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 바닥이 굉장히 이 세면 바닥, 그 딱딱한 바닥인데 모래가 있는 주로보다는 모래가 없는 딱딱한 바닥에서는 선행마가 더 가볍게 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모래가 비가 많이 내리면 모래, 돌멩이, 흙 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 말라 있는 주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말들에게 이 모래도 맞고, 심하게 말하자면은 돌멩이 같은 것도 날라와요. 그리고 사람도 맞고 뭐 이빨도 기수들 깨지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모래와 돌멩이들이 날라오고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말들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기승기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말몰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행마들은 선행을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버텨낼 수 있는데, 그거는 속설이 아니라 저는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경마일까지 비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린다면 능력이 되는 선행마 유심히 관찰하셔서 꼭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